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첫 번째 금리 결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2026년 들어서 첫 FOMC였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바는 아무래도 1월에는 동결 결정이 95% 이상으로 베팅이 되면서 그에 걸맞는 결정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했던 FOMC라는 평가 안에서 앞으로의 이 연준의 방향성은 차기 의장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주시해야 될 상황은 달러의 약세 그리고 그와 함께 랠리를 펼치고 있는 귀금속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동시에 랠리를 펼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해 직전까지 3차례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섰던 연준인데 이로써 이 인하 사이클에 잠시 제동이 걸린 겁니다. FOMC 금리 결정 그 결과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3.5에서 3.75%대 레인지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만 내부에 반대표는 있었죠. 친 트럼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스티브 미란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FOMC 성명서상의 주요 변화를 보시면은요, 연준이 어떤 의도를 갖고 금리를 동결시켰는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비해서 경기 활동은 원래는 moderate, 완만하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solid, 견조하다라고 표현이 바뀌었고요. 실업률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상승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수정된 문구는 안정화 조짐을 보였다. 그리고 고용의 하방 리스크가 증가했다라는 문구는 통째로 삭제해버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대목들이 속속 나타난 거고요. 그런 한편 인플레이션은 기존에는 상승했다, 부담이 된다라는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누그러진 표현을 썼습니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도, 역시도 금리를 높게 유지시킬 명분을 강화하는 문구였죠. 그러니까 FOMC 성명서만 보면 어느 정도의 매파적인 색채는 묻어나는 성명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요했던 것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죠. 동결은 워낙 확정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는 사실 당분간 금리를 내려줄 거라는 기대감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매파 동결을 단행하느냐, 비둘기파 동결을 단행하느냐, 이를 이 Q&A를 통해서 잘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일단 영상을 통해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장면 만나보시죠. Available indicators suggest that economic activity has been expanding at a solid pace. Consumer spending has been resilient, and business fixed investment has continued to expand.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decided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3.5% to 3.75%, once the effects of tariff increases have passed through. We are well positioned to determine the extent and timing of additional adjustments to our policy rate based on the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Inflation performed about as expected, and as I mentioned, some of the labor market data came in suggesting, we're evidence of stabilization. So it's overall a stronger forecast. 이번에 기자회견이 유난히 좀 길게 느껴졌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연준이 보는 핵심적인 변수들은 결국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고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 한판에 담았습니다.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최근 데이터를 통해 실업률의 안정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안정화의 초기 신호는 보여지지만 강한 회복의 근거도 없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스탠스를 밝혔습니다.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올해 들어서 성장의 모멘텀이 꽤 견조하고 특히 소비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고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조기 금리 인하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이었겠죠. 인플레이션입니다. 근원 PCE가 3%고 이게 1년 전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점이 좀 부담이지 않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대부분 관세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회성 요인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누그러질 것이다 라는 것이 파월 의장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자면요. 뚜렷한 매파 전환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신중한 톤을 밝히는 중립 매파의 FOMC였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FOMC 발표 직후에 즉각적으로 어떤 명확한 방향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3대 지수의 흐름을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중에는 S&P 500 지수가 7,000포인트를 넘기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오늘인데요. S&P 500 지수 결국에는 7,000선을 반납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총매가 됐던 것은 어제 발표됐던 ASML의 강한 실적이었습니다. 4분기 매출액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무엇보다 수주가 132억 유로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최대 70억 유로가 기대됐던 터라 이를 한참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IB들의 평가도 긍정적입니다. 모건 스탠리 이 ASML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요 급증을 분명히 보여주는 실적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반도체주들에 대한 센티먼트가 전반적으로 자극받아가는 하루였습니다. 과잉 투자 우려를 상쇄했다는 평가도 가능하겠죠.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통해서 AI 수요 그리고 수익화에 대한 추가적인 신호들을 포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귀금속의 랠리 좀 무서울 정도입니다. 금 가격이 오늘도 4%대 밀어 올리면서 이제는 온스당 5,300달러대도 돌파한 상황입니다. 특히 달러화가 요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의치 않는다, 괜찮다라고 언급을 어제 했었죠. 이 약달러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게 되자 달러 약세가 이어짐에 따라 금 가격 상승은 계속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움직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은값 역시도 7%대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110달러대를 뚫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의 표정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가 1.5%대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ASML의 실적 효과 거기다가 더해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H200 주문을 드디어 승인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간밤 전해졌습니다. 구매 기업으로는 바이트댄스나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등의 중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포함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TSMC 등의 종목들이 강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전날 메모리 업체 가운데에서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먼저 발표가 됐죠. AI 데이터 센터 저장 수요로 인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의 주가는 20%의 폭등세를 나타냈는데요. 내일 실적을 발표하게 될 종목으로는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샌디스크가 자리하고 있죠. 이 피어 종목들 역시 다 함께 급등세를 연출하는 모습. 아마존 이슈가 있었습니다. 16,000명의 추가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0월에 14,000명 감원을 이미 발표했던 터라 이제 6개월 만에 3만 명의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제는 핀터레스트 그리고 UPS 측에서 해고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감원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약간 둔화되고 있는 미국의 노동시장을 추가로 압박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타와 아마존, 애플의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잠시 후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테슬라의 주가는 0.3%의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 수치들은 저희가 잠시 후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인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타임즈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엔비디아가 2028년부터 반도체 파운드리 물량의 일부를 TSMC에서 인텔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엔비디아는 작년 9월이었죠. 인텔에 50억 달러의 투자를 감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양사에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루빈의 후속 GPU인 파인만 아키텍처부터 일부 인텔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텔의 주가는 11% 반등세를 나타냈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쇼크가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큰 폭으로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48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하고 그 밖에는 SMR 그리고 원자력 우라늄 관련주들이 일부 튀더라고요. 이슈를 찾아보니까 오클로가 메타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뉴스가 최근에 있었죠. 이 메타의 AI 데이터 센터 전력 충당을 위해서 SMR 발전을 통한 전력을 공급한다. 이런 구상이고요. 빅테크 기업이라는 굵직한 실제 수요처를 확보했다라는 면에서 이제 오클로의 기술력이 실제로 인정을 받고 수요를 얻는 단계로 진전을 이뤄나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간밤에 주가는 10.7% 급등하면서 94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 밖에 뉴스케일 파워 같은 피어 종목들뿐만 아니라 우라늄 에너지, 센트러스 에너지 등과 같은 우라늄 관련주들의 시세까지도 양호하게 움직였다는 점까지 체킹해 드립니다. 미국장 시황이었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3.5에서 3.75%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소식 앞서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은 이번 결정에 여전한 정책 리스크가 여러 자산군의 움직임을 촉발하고 있죠.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던 일본 40년물 입찰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는 모양새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사실상 용인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달러 가치가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정책 리스크가 지속되고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금 선물 가격은 이제 5,400달러 선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은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달러 가치가 출렁이는 걸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자산인 금과 은으로의 자금 쏠림은 더 가팔라졌는데요. 금은 5% 넘게 오르며 선물 기준 5,410달러 선을 돌파, 은 선물 가격의 급등세는 더 가팔라서 10% 넘게 올랐습니다. 이제 선물 가격은 116달러 선까지 튀어오르고 있는 은 선물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는 은의 증거금을 기존 9%에서 11%로 또 한 번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상 최고 금리를 기록하며 붕괴 조짐을 보였던 일본 국채시장은 전일 가까스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어제 실시된 40년물 국채 입찰에서 3월 이후 최대 수요가 몰리며 금리가 소폭 하락한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수요가 금리 급등에 따른 일시적 저가 매수일 뿐이라며 조기 총선을 앞둔 일본의 재정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 귀금속 랠리는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TSMC의 독주 체제 속에서 엔비디아와 애플이 미국 인텔의 파운드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자국 내 AI 경쟁력을 위해 엔비디아의 최신 칩 수입을 전격 승인했고 소프트뱅크는 오픈 AI에 수십조 원의 추가 투자를 논의하며 AI 올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인 엔비디아와 애플이 이른바 탈 TSMC를 위한 이원화 전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만 디지타임즈는 두 기업이 오는 2028년부터 일부 제품 생산을 인텔 파운드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핵심 칩은 여전히 TSMC가 전담하지만 상대적으로 사양이 낮은 비주력 제품이나 패키징 공정을 인텔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생산 압박과 고율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됐는데요. 대중국 수출 전선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H200의 수입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젠슨 황 CEO의 방중 기간에 맞춰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IT 공룡들이 40만 개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게 된 건데 자국 산업 육성보다 AI 경쟁력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AI 업계의 자금 조달 규모도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오픈 AI에 최대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43조 원을 추가 투자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오는 6월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추진합니다. 머스크 회장은 자신의 생일과 행성이 일렬로 정렬하는 희귀한 천문 현상에 맞춰 상장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성사될 경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오는 6월 중순을 목표로 IPO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상장 날짜에 담긴 상징성인데요. 머스크 CEO는 목성과 금성이 3년여 만에 가장 가깝게 만나는 6월 중순과 자신의 55번째 생일인 6월 28일에 맞춰 축제 분위기 속에 상장을 진행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규모 또한 압도적입니다. 스페이스X는 기업 가치를 약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100조 원으로 평가받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최대 5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지난 2019년 사우디 아람코가 세운 역대 최대 기록인 29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일부 투자은행과 전문가들은 6월 상장이 현실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하는데요.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할 상장 신고서 작성과 글로벌 로드쇼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부족하고 최근 요동치는 시장 변동성도 대규모 공모에는 부담이라는 분석입니다. AI 열풍이 반도체 제조를 넘어 검사 장비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인 호황을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노광 장비 업체 ASML이 사상 최대 수주 기록을 갈아치운 데 이어 테스트 장비 기업 어드반테스트와 광통신 리더 코닝도 AI 수혜를 톡톡히 누리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의 슈퍼 을로 불리는 네덜란드 ASML이 다시 한번 압도적인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ASML의 지난해 4분기 수주액은 132억 유로, 우리 돈 약 22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2배 가까이 상회하는 사상 최고치인데요. 특히 수주 물량의 절반 이상이 최첨단 AI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장비에 집중되며 AI 데이터 센터발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견고함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테스트 장비 강자 어드반테스트 역시 AI 덕분에 웃었습니다. 어드반테스트의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한 2,739억 엔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 테스트 수요가 폭증하면서 연간 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주가는 장후 거래에서 10% 넘게 폭등하며 시장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전일 메타와 대규모 장기 협업을 발표한 코닝 역시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코닝은 오는 2028년까지 추가 매출 목표를 110억 달러로 상향하며 공격적인 성장 가속화를 예고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단순한 칩 생산을 넘어 검사와 연결망까지 이어지는 이번 실적 랠리가 AI 산업이 초기 단계를 지나 거대한 인프라 구축기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빅테크 실적 발표가 연이어서 나온 날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메타, 테슬라까지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요. 자세한 실적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자,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입니다. 이번 M7 종목들 가운데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매출액은
발표치가 812억 7천만 달러로 발표가 되면서 컨센서스였던 803억 달러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7%가량 매출의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애저와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일 겁니다. 지금 컨센서스와 발표치가 동일하게 38%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매출 가운데에서 클라우드 부문이 올린 수익만 5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률은 26% 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정규장 이후에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3.5%가량 하락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닝콜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은 저희가 월가워즈에 업로드가 되는 뉴스프레소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실적은 메타인데요. 메타는 지금 연일 사상 최대의 캐펙스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매출액은 컨센서스로 형성됐던 583억 달러보다 훨씬 웃도는 598억 달러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4%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역시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8.88달러로 발표가 됐는데 지난 메타의 실적을 좀 복기를 해보면 법인세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아가면서 영업이익에 좀 손실 규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계가 되면서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캐펙스 규모였는데 캐펙스 규모가 이번에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1,150억 달러에서 1,350억 달러로 이전에 발표했던 부분보다 조금 더 상회한 캐펙스 규모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의 코멘트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2025년보다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긍정적인 전개를 보일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간 외에서 주가는 4%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테슬라도 지금 2.4% 주가가 시간 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걸까요?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3.7% 하락 중이고 테슬라와 메타의 실적 발표 이후에 두 기업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경우에는 지금 EPS와 매출이 모두 예상이 상회한 모습이고요. 4분기에 보유 중인 비트코인 10억 달러 규모도 전혀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내용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어닝콜 내용들은 뉴스프레소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이었습니다.